안녕하십니까.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신태 이장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라든지 사업자의 대표적인 게 이제 특수고용주기죠. 그리고 기타 소득자, 일용직 근로자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배우자가 사업자다 그러면은 그 사업자인 우리가 배우자가 근로자인 우리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해야 유리하고, 그리고 배우자가 퇴직하면은 퇴직 후에는 우리가 재직 중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재테크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부모님, 자녀, 배우자만 됩니다. 형제자매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이 이제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봉에 5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된다는 항목입니다. 자, 신용카드 공제 요건을 다시 정리하면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즉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야 부양가족이 공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우리가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자녀는 20세 이하, 부모는 60세 이상이라는 우리가 그런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 되지만은 이 신용카드 공제는 나이에 관계없이, 즉 59세 소득이 없는 부모님 우리가 신용카드 카드를 내가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에 만일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초과한다 하면은 당연히 배우자 공제도 안 되죠. 그리고 배우자가 쓴 보험료 공제도 안 되고, 기부금도 안 되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이 입법 취지가 사업자들, 사업하시는 분들의 우리가 탈세가 많기 때문에 매출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그런 소득공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세표준 양성하고는 관련 없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험료, 교육비, 물론 취약전 아동 학원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그리고 기부금이라든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에 대해서 또는 신차 구입할 때 그런 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세액공제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이중으로 가능한 항목이 있죠. 의료비 세액공제가 그런 거고, 그리고 취약증 아동의 학원비가 세액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되고, 교복 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공제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 문턱도 있죠. 일단 공제 문턱을 먼저 보면은 연봉의 25%가 공제 문턱입니다. 자, 연봉 5천만이라 그러면은 연봉의 25%인 1250만 원을 아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은 1원도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제 문턱을 초과해야만이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우리 소득공제율은 15%고, 직불카드나 우리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 2배죠. 그리고 도서 공연비도 30%, 그리고 전통시장 그리고 대중교통은 40% 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신용카드 재테크 팁 중에 중요한 것은 공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공제 문턱이 이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최저 사용 금액, 즉 공제 문턱에 미달하거나, 그리고 최대 공제 한도액, 최고 우리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율을 초과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고, 그리고
공제 문턱을 초과했고 그리고 최대 공제 한도에 아직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체크카드나 직불카드가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례는 사실 부부가 각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한쪽 부부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 이제 공제 문턱이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하면서 이제 한번 이 사례로 보면은 한 16만 원 정도가 예를 들면은 한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했을 때 더 신용카드 공제가 늘어난다는 우리가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 각자가 연봉이 얼마인지 그리고 가족 전체적으로 신용카드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따라서 조금 재테크 팁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이 연봉 7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300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유비가 300만 원 추가적으로 더 합쳐서 주어지는 거고, 2024년 기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100만 원 정도 더 한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폐지가 됐습니다. 물론 올해 세법이 개정돼서 다시 신설될 수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제 한도를 보고 만약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제 한도에 기본적으로 초과하게 되면은 고가의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율에서 우리가 지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2024년 기속과 같이 소비 증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세제 혜택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우리가 그해 추가적으로 고가의 물품을 지출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연봉 5천만 원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공제 문턱이 연봉이 25%인 1250만 원이고 1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모두 사용했다, 2천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2천만 원 곱하기 15% 하면은 실제 공제한도, 최고한도 300만 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를 사용했다, 1000만 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은 1000만 원 곱하기 30% 하면은 실제 공제한도 300만 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세테크를 보게 되면은 자, 아내가 본인 공제만 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제로인 경우, 자, 연봉 3천만 원 정도 되는 우리가 배우자라 그래도 본인에 관한 분유자 공제, 그리고 연금저축 우리가 400만 원 불입하고,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세액공제 받으면은 이 결정세액이 제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 다른 쪽 우리 배우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용액이 공제 문턱 밑으로 예상되면은 아내는 남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리고 남편이 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은 아내 카드를 사용하거나 뭐 내년으로 고가의 물품 구입을 이월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내가 유아후직에 들어가면 아내는 남편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고, 그리고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 소득자인 경우에 근로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자, 남편이 퇴직하면은 퇴직 이후에는 아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재테크에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우리 절세는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은 자동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